자, 아니요. 우프보님 엽기토끼 해요. 자, 이거 진짜 여러분들 집중있게 들으세요. 그아 신정도 엽기토끼 신발장편. 뭐가 마대가 씌워져 있고 위아래로 이렇게 씌워져 가지고 손이 나와 있었고 뽀얗고 하얘요. 매니큐어도 칠해져 있었고, 그리고 배 있는 데가 하얗고 마네킹인 줄 알았죠. 실제 현장 사진. 2005년 6월 오후 불법 쓰레기를 수거하던 목격자가 발견한 쌀포대 속 여성의 시신. 팽그라 감사합니다. 쌀포대 두 자루를 위아래 엎어 씌우고 노끈으로 묶어놓은, 옷은 다 입은 채였고 얼굴만 까만색 비닐봉지로 전체를 다 가렸죠. 사인 경부 압박 지읒실사. 그런데 단순한 지식사로 보기에 몸 곳곳 이상한 흔적이 많았다. 당시에 부검을 했는데 물린 흔적 같은 거, 피해자 가슴에 그런 흔이 좀 있잖아요. 생리대가 다른 종류가 2개가 들어가 있었고, 휴지도 똘똘 말아가지고 집에 넣었고요. 몸속에 집어넣은 건가요? 네. 양쪽 가슴에는 물어뜯긴 상처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맞지? 씨발 새끼. 와, 다시 봐도 진짜 양쪽 가슴에 물어뜯긴 상처가. 손목에는 결박을 당했던 흔적이. 속옷은 벗겨졌다 올려진 듯 말려있던 상태. 손폭행 의심. 하지만 시신에서 범인의 DNA는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는 바로 20대의 권양. 6월 6일 현충일에 아침을 먹은 후 점심 무렵에 병원을 간다고 나간 후 사라짐. 그리고 다음날 오전 9시경 시신으로 발견. 부견 결과 아침에 먹은 음식물이 소화되지 않은 걸로 봐선 오후 3, 4시 전에 병원으로 향하거나 기가 죽이던 그녀를 끌고 가서 살해. 인근 식당 주민. 쓰레기를 버려도 누가 꼭 염할 때 사람 묶은 것처럼 그렇게 해가지고 버려져 있는 거야. 실제 현장 사진. 와. 그리고 6개월 후 돗자리를 돌돌하고 노끈으로 묶은 새로운 피해자 주부 이씨의 시신이 발견됨. 똑같은 수법, 똑같은 개새끼, 똑같은 씹새끼. 그 안에 검정색 비닐봉투로 얼굴을 가렸고 다리도 꺾여 있었고 노끈으로 묶고 전기선으로 묶고 다음에 나일론끈으로 묶고 끈은 한 3개 정도 종류가 나왔어요. 내가 그때도 말했지만 주위에 이거 파는 전부터 CCTV 확인하고 확보하고 했어요. 늦었어 지금. 3가지 건으로 묶였고 권양과 마찬가지로 질식사로 살해돼. 좀 많이 맞은 정도로 멍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특별한 건 갈비뼈 2대가 골절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내려 찍은 거지. 이렇게. 씨발 새끼. 나도 그래봐. 일단 첫 번째 권양 사건 같은 경우에는 시체의 일부 훼손이 발견되는데, 훼손한 흔적이 그리고 어떤 이물질을 강제로 넣었는데, 이 두 번째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전혀 없었어요. 이쯤 수사진들 사이에서 모방 범죄도 의심했지만 박지성 교수님, 다른 범죄자들이 잘하지 않은 굉장히 특이한 유형의 범행 수법을 동일하고 일관적으로 범죄자가 반복할 때 그것을 범죄자의 시그니처라고 이야기하는데, 표창원 교수님, 자 50개 감사드립니다. 시신을 돌돌 사고 버리는 형태, 이런 형태는 쉽게 할 수 있는 형태는 아니고요. 상당한 유사성이 확인되는 그런 범행. 유성윤 교수, 놀랍도록 유사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제가 어제 보다가 깜짝 놀랐는데, 특이한 게 후복 막강에 출혈이 있다는 거예요. 후복 막강이라는 건 흔히 말하면 등 쪽이거든요. 비슷한 부분을 때린 구토한 걸로 이렇게 추정해 볼 수 있는 거죠. 네, 오랜만입니다. 유성호 교수, 머리 뒷부분, 즉 우리가 뒤통수라고 부르는 부분에도 이 부분은
머리를 잡고 땅에 부딪히게 한 아픈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이게 그냥 둔기로 한 대 때린 뭐 그냥 구타를 한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압박을 하고 머리를 바닥이나 이런 데 압력을 가는 듯한 그런 압박근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상당히 좀 특이한 거라고 볼 수 있죠. 이런 씨발 새끼. 야 얘들아, 이거는 진짜 만약에 살아있는 상태로 이렇게 한 거잖아? 그 새끼 씨발 내가 잡는다, 이 개새끼, 미친 새끼. 봐도 열받아요. 사이코야. 어? 영화 보면 이거 있잖아, 잔인하게 막 괴롭힐 때 그냥 죽여주세요, 그냥 죽여주세요, 그냥 죽여주세요. 이거 본 사람 있죠? 얼마나 아플까. 그냥 죽여달라 그래. 어? 그냥 총 맞고 죽는 게 낫지. 맞잖아. 근데 머리를 이렇게 뭐 이 씨발 이 벌레 같은 새끼. 전문가들의 동일범으로 소행으로 주정. 표창원 교수님, 피해자에 대해서 상당한 시간을 들여서 싸매고 그리고 위장하고 보이지 않게 하는 행동은 아마도 피해자의 시신이 바로 발견되면 안 되겠다라는 그러한 의지가 대단히 강하게 반영된 흔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주택가를 유기장소로 삼았을까? 내가 그때 말했지만 주위에 사는 사람이니까 주택가로 했지. 그리고 두 번째 경우, 종난. 나는 여기 사는 사람이에요, 나는 이 근방에 사는 사람이에요. 의심을 주기 위해서. 나는 동쪽에 사는데 서쪽 가가지고 주택가에 넣는 거야. 어? 그리고 쓰레모토 열어가지고 그 사람 주소 시신 옆에 놔두는 거야. 나 여기 살아요, 나 여기 주위에 살아요. 종난. 1차 사건 권장의 유기장소로 찾는 전문가들. 벽 같은 느낌이 밤에는 아마 불빛이 전혀 안 나왔을 테니까 이게 범인 입장에서는 완전히 막힌 벽이고 느꼈을 가능성이 높죠. 그게 아니지 이 양반들아. 저 빌라도 사실은 베란다 쪽이지 주민들이 내다보는 쪽이 아니라서 보는 눈이 많았을 것 같지만 오히려 눈에 띄지 않는 사각지대. 피해자의 집, 권양의 시신 유기 장소. 니네들이 만약에 진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살인마야, 어? 미쳤다고 내가 여기서 살인을 저지르겠어? 아니야. 맞잖아 얘들아. 어? 살인마들이 거기다 보면 다 똑똑해. 어? 절대로 그런 짓 안 하지. 목격자가 전혀 없는 걸로 봐선 차로 이동해 유기했을 거라고 추정. 차가 있었다면 왜 먼 곳까지 가서 유기하지 않은 걸까? 박지성 교수님, 분명히 사용된 차량이 있는데 그러면 그것이 본인 직장에서 이용하는 차라든지 아니면 물건을 배달하거나 이럴 때 사용하는 차라든지 빨리 어떤 출근을 한다거나 그래서 이 차를 써야 하는 급박함이 있지 않았을지. 쌀포대 밖으로 빠져나온 시신의 손은 범인이 급박한 상황이었음을 나타내. 그러니까 막 존나 아파. 진짜 여러분 존나 아픈 경우 못 봤죠? 그냥 죽을 것 같은 경우. 난 죽었구나. 그런 고통 느껴본 분 있어요? 이 사람은 그런 상태야. 나 죽었는데 살아야 된다고. 어? 실제 이씨 시신 유기 현장. 박지성 교수, 지금 첫 번째 유기장소나 두 번째 유기장소나 사실 어떻게 보면 유기장소로서 굉장히 적합한 조건을 갖췄다고 생각이 되는 곳이거든요. 시신은 어떻게 어디에 유기할 것인지 염두에 두고 나서 피해자에게 접근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첫 번째, 범행을 하고 나서 사실은 검거가 되지 않은 채로 6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첫 번째 시신을 유기할 때처럼 사실 그렇게 멀리 갈 필요가 없겠구나라는 어떤 방심. 이 씨의 시신 유기장소, 권양의 집 유기. 와, 거의 다 똑같아 얘들아. 비슷해. 왜? 여러분 보세요. 이게 무슨 의미를 하는 줄 알아? 바로 옆이야. 내가 이 씨도 죽였고 내가 권양도 죽였어. 너네 나 잡을 수 있어? 잡아 못하면 잡아봐. 못 잡어? 지금 이러는 도발성이야, 도발성. 1차 범행이 발각되지 않자 마음의 여유가 생긴 범인은 2차 범행 땐 자신의 거주지에서 멀지 않은 곳에 유기했을 것.
첫 번째 범행 당시에는 미흡했던 점을 본인이 학습을 했기 때문에 두 번째 사건에서는 매듭의 개수로 더 많아지고 더 치밀하게 간살 수가 있었던 이렇게 차이점이 나타난 걸로 보입니다. 산화기사 시트밴드라는 매듭은 스퀘어 매듭이라는 우리가 보따리 묶을 때 많이 쓰거든요. 그런데 그 매듭의 변형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쓰이는 매듭은 아니에요. 그럼 이걸 어디서 누가 가르쳐주나요? 보통은 저희 등산학교에서 잘 안 가르쳐주는 매듭입니다. 이거는 매듭을 좀 아는 사람이 쓰는 매듭이라고 보이고요. 그렇죠. 그때는 말했겠지만 지금 이 새끼는 특수살인마예요. 네? 막말로 영화로 치면 거의 아저씨입니다. 예? 그 정도는 돼야 이런 매듭 쓰는 거야. 정민영, 이거는 뭔가 박스나 이런 텀덕이나 이런 묶는 걸 많이 해본 사람입니다. 근데 이거는 지금 매듭으로 묶어 말아서 칼로 끊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좀 이상한 점을 발견하. 이 부분을 당기면 쭉 풀리거든요. 매듭이 싹 풀립니다. 금방. 이것 같은 경우에는 밖으로 빼면 되거든요. 그러면 더 안 풀리는데? 시신을 유기하는 범인이 왜 굳이 매듭을 풀기 쉽게 마무리한 걸까? 짐작하는 이유는 한 가지. 돌대가리냐? 당연히 죽었으니까 그렇지. 죽은 상태에서 매듭은 묶은 거지. 왜? 종란. 언제 죽은지 알려주지 않기 위해서. 가늠하게 하게 하기 위해서. 나 납치 언제 하는지 모르지. 더 혼란수사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자기의 버릇이겠죠. 매듭이 평소에도 이렇게 매듭을 해서 마무리하는 버릇이 들어있는 사람이에요. 풀리기 좋게. 박스 같은 거 작업하고 나면 풀어야 하잖아요. 꺼내려면. 제가 봤을 때 박스 포장을 많이 한다든지 폐지 같은 거 모아서 묶어가지고 정리해 놓는다든지 뭐 그런 쪽이라든지. 나는 진짜 이게 이해가 안 되더라. 아니 박스 포장 많이 한다든지 여기 임밥 경기도면 경기도에 있는 뭐 과일 장수들 박스 포장 다 불러 다 오라 그래. 경찰 한 1000명 대동해가지고 한 명씩 조사해. 그럼 바로 잡혀. 왜 그때 이걸 안 했냐 이 말이야. 박지성 교수, 물건을 다루거나 물건을 버릴 때 비늘로 감싼다거나 이런 식으로 포장을 하고 거기에 매듭을 지어서 버리는 형태로 이런 것이 직업적으로 굳어지면서 사실은 이미 사망한 피해자에 대해서도 이런 행동을 하고 맞지? 혹시 시신을 유기하지 않았을지. 정확하네요. 전문가도 동일한 의견. 표창원, 생활 주변에 찾을 수 있는 그런 시신을 감싸고 감출 수 있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사용하겠다. 이 사건의 범인이 상당한 경제력이나 또는 주변에 동원할 수 있는 다양성 그리고 지적 능력 이런 부분이 높다고 보시는 여지는 전혀 보지 않습니다. 실제 당일 실제 이 씨가 찍은 CCTV 이분 권양의 같은 경우는 병원에 간다고 했기 때문에 신정역 근처로 통행을 해야만 하는 사건이고 두 피해자 모두 마지막으로 지나갔을 거라 추정하는 곳 신정역 부근. 신정역 부근. 그러면 정답 또 나왔지. 나 지금도 또 나왔다 얘들아. 난 또 나왔다. 나 진짜 명탐 좀 해야 돼. 한국 최초 명탐 좀 나와야 돼요. 야 신정역 CCTV 그때 다 돌려. 얼굴 대조해. 범죄자 찾아. 무조건 범죄 1범 2범이야. 다 불러. 너 이때 뭐 했어? 어딨어? 다 불러. 박성렬 형사. 그곳에는 평상시에도 유동인구가 많아요. 그런데 목격자가 단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강제로 끌고 가는 걸 봤다고 하라 이런 걸 전부 다 목격한 사람은 하나도 없었어요. 두 번째 사건이 11월 20일인 거잖아요. 그렇죠. 20일에 실종인 거잖아요. 그날 일요일이겠네요. 일요일이었어요. 2005년 11월 20일. 그렇죠. 20일. 아 그때 일요일이네요. 공휴일이었네요. 둘 다 공휴일이었네요. 공휴일 오후에 신정역 부근에서 6개월 간격으로 호연이 사라진 두 피해자. 여기서 10년 전 놀라운 사건이 또 하나 밝혀집니다. 당시 사건 담당 형사. 그때 제가 당직을 했었는데 그 신정역 주변에서 여자분이 납치당했다던가 빠져나온 그런 사건이 있었지요. 그때도 공휴일이었을 겁니다. 5월에 그때 지방선거인가? 선거가 있는 임시 공휴일이었을 거예요. 원래 평일인데 이제 임시 공휴일. 그때 시간이 이 사건은 오후 약간 늦은 시간인데 5시 6시쯤 이 시간대예요. 목동 5거리 하는 데가 있어요. 거기서 친구를 만나기로 했는데 택시에서 게임을 하다 보니까 지나쳐버린 거예요. 목동 5거리를.
남자친구와 만나러 택시 타고 가던. 정답 나왔지. 쫑난. 정답 나왔지. 해결. 아무도 못 봤어. 그때 올 때 사람 존나 많았을 거야. 그러면 택시기사가 존나 많지. 택시기사는 주위에서 볼 수가 없어. 맞잖아. 맞지. 쫑난. 사건 해결. 남자친구와 만나래요. 오히려 택시 타고 가던 20대 박씨가 한정거장 지나쳐 신정역에 내린다. 그리고 낯선 남자에게 납치를 당한 사건. 이게 2차 사건은 6개월 뒤의 일임. 소리를 지르며 죽인다 이렇게 하고 옆구리에 이게 간이 죽인지 몰랐어요. 못 봤으니까. 근데 뭐가 푹 이렇게 찔리는. 협박당하며 신정역 인근 남자의 집으로 끌려간 박씨. 남자가 잠깐 방심한 틈에 밖으로 도망쳐 나옴. 나왔는데 반지하. 반지하에서요? 그럼 바로 남자가 쫓아왔을 거 아니에요. 남자가. 그러니까 남자가 나가서 바로 그 빌라 2층으로 올라가 숨었던 거예요. 멀리 도망 안 가고. 내가 그때도 말했지만 밖으로 나왔으면 죽었어. 머리 똑똑하게. 신발장에 숨었으면 어디 갔어? 찾아! 나가잖아. 나가는 거 보고 기지를 발휘해 2층 신발장 뒤에 숨었던 박씨. 그러면 그 여자분이 그 집은 기억했겠네요? 그거를 기억 못한다니까요. 못해요? 넋이 나가지고 전혀. 자기 동네가 아니니까 더 모르는 거죠. 이것만 알면서 잘 왔었는데 얘들아. 맞지? 하지만 낯선 곳에서 극도로 떨어진지라 범인의 집은 전혀 기억을 못하고. 아니 근데 진짜 거기다에서 빠져나오면 거기다 파출소로 바로 가지 않아 얘들아? 맞지? 너네들이 전원사항이야. 그럼 나오면 바로 파출소에 가지 않아? 그럼 어디 가는데요? 이따 길 가는 사람 있으면 저기 앉아요! 저 납치당했어요! 이러면 끝이지. 그럼 살인마도 못와. 너네 잘 아는데 살인마 같은 사람 나한테 왜 못 떠드는 줄 알아? 어? 나는 칼 맞아도 안 죽으니까. 칼 맞으면 아가리 때리니까. 그러니까 안 돕니다. 날 못 지르는 거야 얘들아. 어?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도와줘야 하면 사람들이 씨발 옆에 사람 있다. 야 가자 도망가자. 바로 이러지. 하지만 낯선 곳에서 극도로 떨어지자 범인의 집은 전혀 기억을 못합니다. 윤경이 당시 형사. 그 계단 앞에 뭐 이렇게 신발장이라고 그러나요? 하여튼 그런 게 있었는데 거기에 뭐 토끼 같은 스티커가 부착돼 있었습니다. 토끼 같은 스티커요? 엽기 토끼. 유일한 기억이 신발장에 붙어있던 엽기 토끼 스티커. 어렵사리 박씨를 설득해 만난 제작진. 어떤 사람이 저한테 말을 걸어요. 잠깐 와보래요. 그래서 제가 안 갔어요. 안 갔는데 갑자기 손을 확 낚아채더라고요. 그때부터 따라간 것 같아요. 지나가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내가 막 고함 지르니까 아 여자친구인데 술을 많이 먹었는데 말을 안 듣는다고. 와. 아이고 여자애가 젊은 애가 술을 많이 먹었네 이런 식의 뉘앙스로 말하고. 그 면도칼은 아니고 뭐죠? 커터칼. 그게 딱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딱 보여주는 거니까. 그래서 옆에 칼 있으니까 아 그럼 조용히 하고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쩔 수 없이 따라갔어요. 그렇게 남자의 집 앞까지 끌려갔는데 들어갈 때 제가 그 집에 들어갈 때 제 눈을 가렸어요. 아무튼 문이 열려있더라고요. 그 외에 문 열면 열쇠로 여는 소리가 들리는데 열쇠 여는 소리가 안 들리고 바로 문을 열더라고요. TV가 켜져 있었고 라디오 같은 것도 켜져 있었고 TV 소리를 크게 키우더라고요. 다시 저보고 조용히 하라고 계속 목만 치더라고요. 목만 계속 여기를 주먹으로 치는데 너무 아파서 나중에는 말도 안 나오고 얼얼하고 여기가 터져버릴 것 같은 느낌? 뒤를 너무 세게 잡히니까 여기 힘이 없어요. 나중에는 박씨 바지를
자기가 막 벗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화장실을 간다고 그러니까 바지를 벗으려다가 제가 앉아있다가 살짝 눈을 떴어요. 눈 뜨지 말라 그래 살짝 눈을 떴어요. 떴는데 문이 열려 있었어요. 이 대문이 그때는 생각한 게 딱 하나였어요. 내가 여기서 나가지 않으면 죽는 거다, 약간 그런 생각? 겨우 뛰쳐나와 2층으로 올라가 숨은 박씨의 눈에 보인 건 신발장. 빵에 붙어있던 거 빵이요. 네, 빵 먹으면 주는 스티커 같은 거 있잖아요, 예전에. 그런 거였거든요. 어디에 붙어있었어요 그게? 신발장. 박씨, 납치 미수 피해자. 제가 딱 숨었는데 갑자기 막 욕하면서 나오더라고요, 자기네끼리. 2명. 그래서 내가 기억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나오고 한 사람이 나왔기에. 가만히 있다가 이렇게 한 사람이 나오고 한 사람이 다시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이 사람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어요. 공범이 있었다. 박씨, 그 집에 들어갔을 때 무슨 말소리가 들려서, 구독 감사합니다, 아기장이님. 처음에 TV 소리인 줄 알았어요. TV 소리가 아니고 왔다고 하더라고요. 왔어? 하더니 살짝 봤는데 건너편에 있잖아요, 독 같은 거. 그걸 갖고 있더라고요. 톱을요? 톱인지 뭔지는 모르겠어요. 긴 건데 칼인데 내가 알아서 처리해라는 식으로 했던 것 같아요. TV 소리는 아니고요. 아니에요. 설마 그걸 그때 당시 그걸 헷갈리겠어요? 범인 말고 그 사람은 되게 좀 목소리가 굵직했어요. 굵직했었고 톱을 들고 집에서 기다렸다는 또 다른 범인. 목격자분이 이상해서 물어봤음에도 불구하고 여자친구와 뭐 술을 마셔서 이런 식으로 정말 대응을 잘 수령되게 잘하고 눈을 감기고 수건 같은 것으로 눈을 감쌌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봤을 때는 이러한 범행이 처음이었다고 생각하기는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처음은 절대 아니지. 수령된 2인조의 범인들로 추정. 박씨, 납치미수 피해자. 기억이 나지 않아요. 제가 마지막에 기억나는 거는 무슨 초등학교로 제가 피신한 거? 그거밖에 기억이 안 나요. 두 명의 범인이 모두 집에 들어갈 때까지 기다렸다 나와서 무작정 앞만 보고 달린 박씨. 겨우 초등학교로 발견해 신고함. 근데 이게 초등학교에서 그렇게 멀지 않았어요, 그 집이. 그게 걸어서 몇 분 정도 거리라든지 제가 뛰어온 거리를 계산하면 15분, 20분. 기억나는 것도 없어요? 그 남자가 웃고 있었고 죽여버린다고 그랬거든요, 그때. 죽이라고 저를. 끈이 되게 많았어요, 끈. 끈들이 진짜 많았어요. 바닥에 끈이 많아가지고 끈이 이상하게 많았다는 거죠, 방에. 일반 보통 방에 있을 법한. 있어서는 안 되죠. 일반 가정집에 바닥에 널브러져 있었어요. 끈을 제가 왜 기억하냐면요, 저를 묶으려고 했었거든요. 그 새끼가 맞네. 초등학교로 들어서는 길목은 4방향. 여기서 나는 여러분들, 제가 또 범죄 추리학과잖아요. 딱 답 나왔어. 피해자가 만약 이 도로, 여기 도로로 뛰쳐나와서 이렇게 왔다? 그럼 기억을 할 거야. 큰 도로가 있었어요. 긴 도로로 뛰쳐나왔어요. 여기 내가 볼 때 이쪽 방향 아니에요. 무조건 이쪽이야. 이쪽을 넘어서진 않아. 범죄 추리학과. 사람은 길에 민감합니다. 만약에 이런 쪽에 나타나면 제가 도로를 지나쳤어요. 했을 거야. 왜 기억을 못하느냐? 이쪽 그냥 다 주택가고 그냥 골목길이야. 그러니까 설명도 하시고 그때 상황이 어쩌니까 그랬던 거야. 이쪽 답 나왔지. 경찰 2,000명 2,000명만 풀어. 대한민국 경찰 5,000명이잖아 2,000명만. 야 대통령님이 야 100명 여기 100명 500명 여기 5분 내로 찾아. 5분이면 찾아. 맞잖아. 이게 왜 못 잡어? 그때 그러니까 생각이 없었던 거야. 나 같은 사람이 없었던 거야. 내가 만약 잠깐 봤다, 나 바로 전화 때리지, 그 알한테. 저기야, 이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네, 이렇게 하세요. 그러면 되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보자님. 그 안에서 바로 했지.
그러니까 내가 이제 알았단 말이야 이거를. 초등학교로 들어서는 길목은 네 방향. 전문가들이 박씨로 뛰어온 쪽을 추정해보는데 표창원, 심리 전문가. 일단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이 장소와 가까운 곳 직선거리를 뛰었을 때 초등학교보다 더 밝고 또 차량도 많고 도움을 청할 수 있는 곳들이 사면에 다 있습니다. 우선은 납치당한 장소의 신정역, 그 다음에 반대로 좌측 방해런지 저 대로변. 그렇다 보면 아무래도 큰 대로나 여기나 이런 곳이 나타나기 전에 초등학교가 나타났다. 그럼 결국 피해자가 먼저 탈출할 시도한 범인은 은거지 범행 장소는 이곳. 맞지? 내가 말했지. 내가 말해 도로가 아닌데 이쪽. 아무래도 이 초등학교가 가까운 우측면 혹은 후면에 있는 다세대 주택의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거죠. 아니 얘들아 봐봐. 이 방송이 안 나오고 그 사람들이 어디 숨은지 모르는데 그 신발장을 제거를 했을까? 아 너네들이 생각을 해. 답답해서 그래. 이 방송이 안 나왔다며. 몰랐잖아 거기서 숨어 있었는지. 그러면 있을 거 아니야. 야 이 반경 경탈 씨발 200명만 되동안 못 찾겠어? 30분이면 찾아. 이거 다 눌러. 이거 100명이면 30분이면 2층인 집. 어? 2층인 집 맞아. 내 말 맞아 아니야. 나 무능이 아니야. 내 말 맞아 아니야. 맞아 아니야. 맞아 아니야. 맞잖아. 어? 200몇 명 진짜 10분 왜 이거 생각을 안 했냐 이 말이야. 내 말은 1년 줄이 왜 있는데 끈이 많았다는 거는 또 범행을 저지른다는 말인데 생명이 씨발 뭐 족간냐? 유동인구가 많고 빛이 있는 신현역이나 대로변전에 초등학교를 발견하려면 이 두 쪽이 유력. 피해자가 뛰어난 거리를 감안하면 범인의 집은 이쯤 어딘가로 추정되는 상황. 여기 그냥 존나 조그매. 이 정도 그냥 1000평 그냥 뛰어가면 그냥 5분. 게다가 범인의 집으로 예상되는 구역이 1차 피해자 권양집에서 신현역으로 가는 길 사이에 있다. 반지하 또는 햇볕이 잘 들지 않는 실내의 가능성이 큰. 또 하나 결정적인 단서. 2차 피해자 이씨의 옷에서 발견된 곰팡이는 옷에서 자생한 것이 아니라 반지하 같은 곳에서 묻은 것. 박씨. 그때 잠깐 눈을 봤는데 눈썹이 이거 뭐라고 해야지? 약간 문신은 아닌데 문신처럼 해놓은 거? 눈썹이 진했다고요? 네. 또 기억나는 건 있어. 키가 한 175, 170. 뚱뚱한 건 아닌데 체구가 단단하다? 그래야 하나 남자가? 신발장이 좀 오래됐더라고요. 좀 칠이 벗겨지고 진한 갈색이 아니고 흐린 갈색 있잖아요. 옛날 거라고 해야 되나? 화분 있던 건 확실히 기억해요. 제가 신발장 위에요? 네, 위에 어린이집에서 만들면 아기들이 만든 거 있잖아요. 작품 같은 거. 그런 거였어요. 그게 파는 화분이 아니라요? 네. 그러니까 애들이 사는 집이었다? 네. 이런 집. 이런 집. 범인이 이 방송을 보고 있으면 나도 그래 봐. 나도 그래 봐. 나한테 똑같이 해봐. 씨발놈아. 너 말아. 96-7번지 노래방 오면 지하철 철문제만 발 앞에 붙여든지 나도 해봐. 씨발놈아. 너는 칼을 들고 있지. 나는 둔기를 가지고 있다. 미친 새끼야. 와봐. 죽여줄게 그냥. 나 죽이고 깜방 갈란다 이 새끼. 개쓰레 같은 새끼. 와라. 뒤질라고 범죄자 같은 새끼. 박씨의 기억으로 재현한 범인의 집. 초록색 혹은 검은색 대문이 있는 다세대 주택의 반지하 왼쪽 집에 산 범인. 특이한 점은 계단으로 올라가면 보이는 2층 집 현관 앞에 엽기토끼 스티커가 붙은 낡은 신발장이 있었다. 박씨,
그러면 그 사람은 다 못 잡은 거예요? 못 잡았죠. 저도 죽을 수 있었겠네요. 제가 말해준 걸 토대로 범인을 잡으면 다행인데. 아니 벽장훈 교수님 왜 이걸 안 말해줘. 나보다 똑똑하신데. 맞잖아 얘들아. 야 200명만 대동하면 잡을 수 있다니까. 아니 뭐 씨발 뭐 서울 전체를 수사하는 것도 아니고 뭐 동네 한 바퀴는 동네 한 바퀴. 아 답답하네 진짜. 아직까지 범인이 검거될 수 있다는 두려움 속에 계속 범죄 충동을 억누르면서 추가 범행을 하지 않고 있을 가능성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거주나 근거지를 이전해서 다른 지역에서 계속해서 범행을 저지르고 있을 가능성이 이것 역시 배제할 수 없습니다. 신정동 범인지 구조. 아니 집 구조가 있는데 왜? 여러분들 이 집 아십니까? 이 집 아십니까? 집 구조 알려줬는데 못 찾냐? 근처 부동산 없냐? 씨발. 마니 돌레다리가. 마. 심리학 이해준. 이거를 알아도 말을 못해. 보복당할까봐. 어? 보복당. 나는 막말로 이런 생각을 해. 2층 집에 아기 집이 있다 했지. 2층에 사는 사람이 있어. 이거 보면 우리 집인데? 이럴 수도 있어. 근데 보복이 두려워서 말을 못해. 시청자 게시판 엽기토끼 스티커 사건 범인 추측. 인근 현수막 공장에서 일하진 않았을까요? 신정역 근처 현수막 공장이라든지. 현수막을 달고 풀어야 하니까 푸는 법도 쉽게 알아야 하고 차로 돌아다니면서 현수막을 달아야 하기 때문에 신정역 일대를 잘 알고 있는 것 같은데, 만약 택배라든지 이삿짐 센터라든지 박스 같은 것들로 많이 보였을 것 같은데 끝만 보였다고 하니 혹시나 해서요. 그리고 공휴일에 일을 하지 않는 곳이거나 하면 더더욱이겠네요. 글 내용 추가합니다. 혹시 저 쌀포대의 사진 원본에 업체명이나 전화번호가 있었다면 2005년 그 당시에 신정역으로 저 포대가 나간 장소가 어딘지 조사해본 적 혹시나 있다면 그때 중심으로 수사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 현수막 관련 글 쓴 사람이 범인은 아니겠지? 이게 맞아. 현수막 얘기는 일부러 방송에서 안 보내줬어. 현재 범인을 추적하는 입장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여기까지 추리해냈어. 대단하지? 하고 보여줘버리면 범인은 또 그걸 보고 준비를 할 수 있으니까요. 소름 돋죠 여러분들. 세상이 무섭습니다. 세상이 참으로 무섭습니다 형님들. 예? 참으로 무섭습니다 형님들. 못 잡았어요. 그러니까 나 답답하다 이거지. 예, 못 잡았어요. 제가 범죄심리학 이해준이 말하기를 사건이 생기고 1년이 지나면 절대로 못 잡아. 1년 안에 잡아야 돼. 1년 안. 무조건 1년 안이야.